자, 김병진의 사이언서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예. 그렇죠. 다음에는 김병진의 사이언스 할 때 자연인 김병진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저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속으로 계속 계시니까 계속 연구원으로는 예. 연구원으로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나눠볼까요? 예, 지난주 한 주 내도록 매일 노벨상 수상자 네네. 발표가 매일매일 나왔었습니다. 올해도 아쉽게 우리나라 연구자는 없었고요. 근데 어쨌든 올해 우리 자갈치 아점에서 올해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과학 분야 여부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봐야 되니까 오늘 그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작년 이맘때도 우리 노벨상 얘기했거든요. 했었죠. 특히 예. 또 상금 이야기에 다들 관심을 가지며. 네, 네. 그런데도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도 예. 있으니까 노벨상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벨상 다들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벨상을 만든 분이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네네. 스웨덴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다이나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굉장히 위대한 화학자긴 한데 네. 이 다이나마이트가 엄청난 인명들을 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벨이 이제 자기는 연구자하고 개발자였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으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다가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 보고가 잘못 나갔는데 사람들이 슬퍼해 주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죽음의 상인이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자기가 이제 유언으로 이걸 인류 발전에 기여한 학자들한테 좀 상을 주고 싶다고 해서 예. 만든 게 노벨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 재산의 94%라는데요. 440만 달러. 즉 이게 1901년 정도니까 440만 달러 엄청난 돈이겠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총 6개 분야에서 이제 시상을 합니다.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이 이제 과학 분야고요. 그다음에 문학상, 우리나라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받으신 평화상이 평화상. 있고요. 그다음 경제학상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경제학상은 냉정하게 노벨상이 아닙니다. 노벨이 했던 5개 분야에는 아니었고요. 그 한참 이후에 이제 노벨을 기념하는 경제학상이다 해서 이제 뒤에서 만들어졌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평화상은 스웨덴 쪽에서 주지 않습니다. 네. 노르웨이에서 주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노벨상 만들 때 노르웨이가 스웨덴의 속국이었습니다. 약간 식민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노르웨이에서 주게 그렇게 돼 있고 상금 관심 많으셔서 상금은 이제 이게 스웨덴에서 주는 거니까요. 1,000만 스웨덴 크로나로 해서 이걸 이제 우리 환율로 따지면 한 13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수상하고 난 다음에 강연을 부르면요. 요즘에 적정 가격이 10만 달러랍니다. 1회 강연에. 그러니 이 상금 한 번 받는 이게 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금 네, 자체는 크지 않은데 네. 그걸로 유명해지면 이제 강연에서 엄청난- 불러주면 세계적인 석학이 되면서 그렇죠. 한 번 강연할 때마다 10만 불. 예. 야, 근데 올해 이제 노벨상 예측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mRNA, 예. 그러니까 지금 파이자, 모더나 백신 맞습니다. 요 예. 개발자들이 유력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발표 직전에는 mRNA 백신, 메신저 RNA 백신이죠. 예, 예. 이거를 개발한 개발자, 그다음 회사 이런 데 받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게 이게 수상자 선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정을 하면 내년도 수상자를 지금부터 후보를 만들어서 예, 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 이맘때는 백신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보고요. 올해 과학 분야 이제 수상자 이제 세 분야 아까 말씀드린 세 분야가 있는데 네네. 생리의학상은 이제 데이비드 줄리어스 그리고 아뎀 파타푸니언이라는 미국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받았는데 공동 수상을 연구는 따로 했습니다. 줄리어스 교수는 열에 반응하는 감각 수용체 우리가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손가락에 네. 느껴지는 감정, 예.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파타푸니언이라는 분은 촉각 수용체, 그러니까 만지면 느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받으셨고요. 그다음 물리학상이 요번에 좀 재미있습니다.
이제 받으신 분은 슈크로 마나베라는 일본 태생 미국 분이 받으셨고, 네네. 그리고 클라우스 하셀만이라는 독일 분, 그다음 조르조 파리시라는 이탈리아 분인데, 이제 이분들이 종합적인 거는 이제 기후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 무질서한 물질에 대한 그 이론 논리들을 만들었다 이건데, 앞에 말씀드린 마나베하고 하셀만 이 두 분은 말 그대로 기후 모델에 대한 것들을 최초로, 그러니까 1970년대 전후 해가지고 최초로 기후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후 변화 관심이 없을 때였거든요. 네. 예. 지금 기후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류에 처음으로 이런 걸 알려줬다라고 해서 이제 상을 드렸고요. 이제 조르주 파리시 이분은 이제 원자부터 큰 행성까지 이것들이 어떻게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뭔가 패턴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수학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걸 수학으로 밝혔다고요? 예, 수학으로 다 모델을 다 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 물리는 다 수학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혀를 내두르게 하네요, 사람을. 좀 너무 집요해요, 사람이. 어? 그냥 이 연구를 뭘 했는지 설명만 들어도 이게 뭔가 싶은데 이거를 뭘 또 규칙을 발견하고 무슨 아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받으셨겠죠?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화학상이 있는데요. 네. 화학상도 독일의 베냐민 리스트 교수 그리고 미국의 데이비드 맥밀런 교수인데 비대칭 유기촉매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이 공로를 했는데 이 그 유기촉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촉매는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백금 같은 금속류를 많이 씁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생물 쪽에서는 효소라는 걸 쓰는데요. 그게 아니라 새롭게 유기촉매를 만들어서 이 중금속에 대한 독성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빠르게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데 기여를 한 건데, 이분들이 개발한 이 방식으로 지금 코로나 이제 걸리면 심혈관 질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럴 때 쓰는 한 응고제 역시 이 유기촉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화학 유기촉매 반응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현실에 적용했을 때 지금 엄청난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네. 아, 이 대단한 분들이군요. 예, 올해 뭐 수상자들 정말 대단한 건 알겠는데 우리 작년에는 이제 서울대 현택환 교수가 유력했다고 했는데 수상은 못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우리 후보자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후보자가 공식 후보자는 아니고 네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라는 미국의 통계 전문 회사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도 사실 있었습니다. 고려대 이호왕 명예교수님 그래서 생리의학상 그 후보로 지목이 되시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호왕 교수님 우리가 뭐 기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이게 꽤 오래 전에 하셨고 특히 이제 이게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부터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백신까지 전체를 다 하신 거죠. 네. 세계에서도 이 굉장히 드문 공로고요. 그래서 뭐 올해 못 받긴 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노벨상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약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유행성 출혈열이 뭐 이렇게 약간 알려지기 전에 이미 이렇게 너무 많이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좀 그렇고 그때는 국제화 시대가 아니었기 네. 때문에 하는데 그 이후로 세계의학계에는 엄청난 기여를 하셨다고 그렇겠죠. 평가를 어마어마한 받고 있습니다. 이거 평가 받으셔야겠네. 근데 이제 이번에 받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늘 외국 분들이어가지고 예. 왜 우리나라 분들은 못 받는지 근데 아까 좀 이제 알려주세요. 아니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 하셨다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있습니까? 이번에 수상자들 면면을 보면 좀 네. 그런 거 있는데요. 아까 이호왕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화학상을 받은 그 데이비드 그 맥밀런 교수 그리고 네. 독일 리스트 교수 이 두 분이 굉장히 지한파십니다.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친하신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시구나. 예, 서울대에서 이제 그 겸임 교수도 석자 겸임 교수도 하시기도 하고 예. 그다음 리스트 교수 같은 건 2008년도에 방문 교수로 오셨는데 단순하게 방문한 게 아니라 국내 연구자들하고 계속 교류하고 제자들도 양성하고 해서 그래서 뭐 이분들이 우리나라 민속촌에서 막걸리도 많이 마셨다 그러시고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물리학상
그 받았던 독일의 학셀만 교수인데 예, 예. 이 교수님에 대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거론한 분이 부산에 계십니다. 우리 그 부산대 안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 단장하시는 그 악셀 팀머만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예. 이제 그 부산에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가 이제 독일의 학셀만 교수다. 이랬는데 요번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거죠. 이제 점점 우리 근처로 이 학자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잘 몰라서 그렇죠. 학자가 아주 위대한 걸 내놔도 번역을 해서 나가면 그래 뭐 그런 좋긴 한데 뭐 남의 얘기처럼 남의 느껴졌는데. 얘기처럼 그 사람 내 잘 알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예. 조금 조금씩 와간다. 특히 노벨상이 국제적 인정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카데미상도 받았는데 그죠? 그렇죠. 노벨상 이제 곧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 저 노벨 과학상 뒷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 아까 물리학상이 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네. 지구과학 분야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그 노벨상 수상 사례 중에서 최초로 물리학상을 지구과학 분야에서 받았다. 그래서 수많은 전 세계 지구과학자들이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화학상을 받았는데 화학하신 분 요번에 유기촉매 정통화학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전부 다 생물학이나 이런 데 연관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또 정통화학상을 받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으신 분들의 가족사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생리학상 받았던 데이비드 줄리어스 교수하고 파타푸니언 교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파타푸니언 교수는 레바논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원래. 근데 이분이 그 내전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피난을 미국으로 가서 네.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신 거고요. 줄리어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압박을 피해서 이제 이민을 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받았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올해는 여성과학자가 없습니다. 작년에 3분 받으셨는데요. 이 특히 노벨 과학상 분야는 전형적인 남초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한두 분 정도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남자 중심의 과학계 여전히 유지됐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앞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일본 연구자가 네네. 또 받았는데 그분은 사실 미국인인데 미국 사람이죠. 네. 네, 미국인인데 일본에서 그 박사학위까지 그 일본에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출신 출생 노벨상 수상자가 있긴 합니다. 네. 부산 출생자가 있습니다. 87년도에 그 노벨 화학상 받은 찰슨 피터슨이라는 분이 아버지는 노르웨이 사람이고 어머니 일본 사람이긴 한데 출생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벨상 기록사에 노벨상은 출생지를 기준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네. 코리아 부산이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진짜 우리 한국인이 노벨상 좀 받으려면 기초 연구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대부터 연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 성과를 남들이 안 알아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연구를 하는 환경에서 국제적인 협력 관계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국위,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그 위상과도 완전히 결부된 그런 상이기도 비례되어 하네요.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이었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접종률도 높아지고 위드 코로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럴 때 방심해가지고 다시 물거품 되지 않도록 오늘도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일 씻고 조심조심 합시다. 자갈치 아침에 17,744회 박성환이었습니다.